띵굴 1번입니다. 구리 합금인 황동의 주성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황동은 구리, 아연 합금으로 답은 4번입니다. 구리 합금 중에 황동은 아연, 청동은 주석 합금으로 황, 아, 청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체결용 기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부품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릴 수 없는 문제로 답은 3번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연결을 위해 쓰는 요소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용 요소입니다. 1번 볼트와 너트는 체결용 요소가 당연하고 리벳은 볼트와 비슷한데 나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두 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4번 키는 예를 들어 축에 어떤 부품이 끼워져 있을 때 축과 부품에 홈을 파서 키를 끼워 넣어 부품과 축을 고정해주는,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드로잉된 컵의 벽 두께를 줄이고 더욱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성형 공정은 3번 아이어닝입니다. 두께를 조절해서 치수를 맞추는 공정입니다. 1번 블랭킹은 소재를 잘라서 내부를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엠보싱은 휴지를 생각하면 엠보싱 휴지는 올록볼록한 무늬로 두툼한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랜싱은 블랭킹과 비슷하지만 일부만 자르고 남겨두는 공정입니다. 4번입니다. 내연기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스톤 실린더에서 크랭크 축은 여기 있고 이 축이 회전하면서 연결된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막대가 함께 회전하게 되고 따라서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면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피스톤이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점을 하사점, 피스톤이 크랭크 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했을 때를 상사점이라고 하고 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상사점과 크랭크 축 사이의 거리는 이것이 됩니다. 행정은 하사점과의 거리입니다. 간극 최적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최적이고 행정 최적은 말 그대로 행정의 최적으로 1행정 시 피스톤이 밀어내는 최적입니다. 5번입니다. 금속 시편의 최적이 소속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때 진 변형률의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진 변형률 입실론 t는 ln 1 플러스 입실론 n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실론 n은 공칭 변형률로 최초 길이분의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입니다. 그대로 식에 넣어주면 진 변형률은 ln L0분의 L로 1번식이 나옵니다. 이제 시편의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이용해 식을 바꾸어 보면 시편의 초기 최적 V0는 최초 면적의 길이를 곱해 구할 수 있고 이 면적은 변형 중의 최적과 같습니다. 따라서 L0분의 L은 A분의 A0로 쓸 수 있고 L0분의 L 대신 대입하면 L은 A분의 A0로 2번식이 나옵니다. 추가로 이 원기둥 모양의 시편에서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쓸 수 있고 A분의 A0를 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거에서 2번과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ln D분의 D0의 제곱이고 로그에서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ln D분의 D0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것이고 4번이 옳지 않은 식입니다.
만약 몰랐더라도 보기 중에서 똑같이 지름으로 표시했는데 식이 다른 3번과 4번 중에서 50%의 확률로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금속의 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 1, 2, 3번은 옳은 보기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됩니다. 4번에서 담금질은 강을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로 상변화시킨 후 급냉하여 페라이트가 아니라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태시키는 공정입니다. 담금질은 연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단단한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번입니다.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구름 베어링은 소음 발생이 쉽고 미끄럼 베어링은 소음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이렇게 하우징에 있어 축이 잘 흔들리지 않지만 구름 베어링인 볼 베어링을 보면 여러 개의 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각각의 볼이 흔들리면서 진동과 소음을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1번의 경우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은 축방향 하중과 반경방향 하중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구름 베어링입니다. 3번은 구름 베어링이 마찰이 적어 윤활에 주의할 필요가 없고 미끄럼 베어링이 윤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4번도 미끄럼 베어링을 충격 하중을 주로 받는 곳에 사용하고 구름 베어링이 충격에 약하므로 정적인 회전부에 주로 사용합니다. 8번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와 같이 두께가 얇은 중공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1번 블로우 성형입니다. 두께가 얇은 플라스틱 제품은 비눗방울 불듯 팽창시켜 성형하는 블로우 성형을 사용합니다. 9번입니다.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 2, 4번은 옳은 보기이므로 읽어보면 되고 3번 연신율은 레킹이 일어난 시점이 아닌 파단된 시점에서의 공칭 변형률입니다. 10번입니다. 축의 가운데 지점에 한 개의 회전체가 결합되어 있다. 이 축이 회전할 때 축의 진동에 따른 위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축의 위험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야 합니다. 1, 2, 4번은 위험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축의 각속도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또는 루트 델타분의 g로 쓸 수 있고 또 nc는 2파이분의 60 오메가입니다. 1번의 경우 축의 길이를 증가시키면 축의 처짐 델타가 증가합니다. 델타가 증가하면 오메가는 감소하고 위험 속도 또한 감소합니다. 이러한 식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축의 회전을 생각해보면 축의 한쪽만 고정시키고 축을 회전시킬 때 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축이 회전함에 따라 많이 휘어질 것이고 짧을수록 휘어지지 않고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전체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각속도 오메가가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위험 속도도 감소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축이 무거워지면 빨리 회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3번 지름이 증가하는 것은 축의 처짐 공식에서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이기 때문에 지름이 증가하면 단면 2차 모멘트가 증가하고 따라서 처짐량 델타가 작아집니다.
처짐량이 작아지면 각속도는 커지고 위험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역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축의 지름이 크면 축이 잘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성 계수가 작으면 각속도도 작아지고 위험 속도도 감소합니다. 11번입니다. 모듈이 2이고 압력각이 20도이며 이수가 각각 40, 80인 한 쌍의 표준 편기어가 맞물려 있을 때 축간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편기어에서 축간거리는 두 반지름의 합이고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이수분의 지름이므로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로 구할 수 있고 계산하면 답은 120입니다. 12번입니다. V벨트 전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으로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읽어보면 되고 리을, 엇걸기를 통하여 전달 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평벨트에 대한 보기로 V벨트에서는 엇걸기가 불가능합니다. 13번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미터 나사의 유효지름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이프를 끼워서 외경을 잰다거나 두께 내경을 잴 수 있습니다. 유효지름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인지 모를 부분이라 단순하게 두 지점의 길이를 재는 버니어 캘리퍼스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지름의 경우 삼침법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14번입니다. 테일러 공구수명식에서 N은 0.5, C는 400인 경우 절삭 속도를 50% 감소시킬 때 공구수명의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N은 0.5, C는 400이므로 VT의 0.5승은 400으로 일정하고 T는 V분의 400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의 수명을 T1이라고 하면 절삭 속도를 2분의 1로 감소시켰을 때 수명 T2는 2분의 1 V분의 400제곱이고 V분의 400제곱은 T1이므로 넣어주면 T2는 4T1으로 공구수명은 4배가 됩니다. 4배이면 400%인데 복이 없으므로 보기에 400이 있었다면 많이 틀렸을 것입니다.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문제에서 증가율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100%이고 4배가 되었으므로 증가한 양은 300%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유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작동유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입니다. 오일 누설은 점도가 너무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가득 든 피스톤 실린더에서 피스톤을 힘주어 누르면 내부에 있던 물이 피스톤과 실린더의 작은 틈새로 조금씩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린더뿐만 아니라 유압 시스템의 모든 부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작동유가 누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동유의 점도가 높다면 이 액체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뭉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덜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물과 꿀을 비교해보면 꿀은 찐득찐득해서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도가 낮으면 물처럼 잘 흐르기 때문에 쉽게 흘러나와 오일 누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1, 3, 4번은 옳은 보기이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방전 와이어 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방전 가공, 방전 와이어 커팅 모두 절연액 속에서 가공하므로 절연액이 필요합니다. 17번입니다. 연삭 숫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연삭 숫돌의 연마제, 즉 숫돌 재료의 입자 크기가 크면 표면 거칠기가 나빠지고 소재 제거율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입자가 큰 돌멩이로 문지르면 재료는 많이 떨어져 나가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것이고, 재료를 입자가 작은 사포로 문지르면 재료는 조금 떨어져 나가지만 표면은 굴곡 없이 반질반질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크면 표면 거칠기는 나빠지고 소재 제거율은 커집니다. 18번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주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용융된 금속을 왁스에 그대로 주입해서 녹아 없어지도록 하는 것은 풀몰드법이고, 인베스트먼트 주조는 주형을 가열해서 왁스를 녹여 빼낸 후 쇳물을 주입합니다. 19번입니다. 냉동기 주요장치들의 역할을 순환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냉동기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사이클로 먼저 기체 냉매를 압축하여 고온, 고압의 상태로 만들고, 두 번째로 고온, 고압이 된 냉매의 열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면서 냉매는 액체로 응축됩니다. 열을 방출하긴 했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3번 팽창 밸브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증발기에서 냉매는 냉장고의 열을 빼앗아 냉매는 증발하고, 냉장고는 열을 빼앗겨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사이클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20번입니다. 쾌속 조형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EBM은 말 그대로 일렉트론, 전자빔을 이용한 공정인데, 단면 형상대로 외곽선을 잘라낸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공정은 LOM이고, EBM은 금속 파우더에 전자빔을 쏘아 녹여서 층을 쌓는 공정입니다.